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가치경제 시간입니다. 지난해 전국 육아휴직자가 20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3분의 1은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6%에 불과했던 남성 비중은 9년 새 5배 증가했는데요. 일가정 양립 문화나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종사자가 남녀 모두 과반을 차지했고요. 4명 이하 기업체에서는 남성이 4.3%, 여성이 5.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육아휴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평균이 34.7%였는데요. 지역별로 봤더니 대구와 경북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3.1%로 울산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경북도 33.5%로 광주와 함께 전국 4번째로 저조했는데요. 물론 대구, 경북 모두 육아휴직자가 1년 전보다 6% 정도 늘었고 남성이 18% 넘게 증가한 건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영향도 큰데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율은 대구가 42.1%로 전국 평균보다 5.3%포인트 낮았고요.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비율도 대구가 14.2%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도 대구, 경북 할 것 없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아내가 주도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데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손해보는 제도가 아닌 이득 보는 제도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잘 활용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액이 분석 모형에 따라 5.71% 또는 6.91%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규 인력이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경우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와 인적 자원 투자 회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기업이 근로자의 업무 공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화와 분업화를 위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동료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육아휴직 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간이나 소득 대체율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환경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도가 있지만 쓰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밖에 없죠. 기업도 휴직자 공백으로 인한 비용을, 근로자도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